안녕하십니까. 느낀 형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운동의 네 번째 이야기, 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들, 자전거, 골프, 배드민턴, 이 운동들을 거의 10년 넘게 해왔는데 사실 각 운동마다 너무 좋은 운동이고 너무 뚜렷한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너무 뚜렷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확실한 단점은 일단 커버를 해야겠다. 그 단점이라는 것은 계절과 날씨, 시간의 제약을 좀 덜 받는 그런 운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헬스를 시작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울증을 겪고 나서 느낀 점이라는 그런 영상도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싶다, 빨리 인생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무기력증이 가장 큰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고 병원에서는 물론 약도 처방을 해주지만 그와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 상담에서 대부분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활동을 해라. 그게 운동이면 더 좋다. 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극복하려면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집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헬스장이었고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헬스를 하면서 느낀 점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거울로 얼굴이 아닌 몸을 보게 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거울도 사실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헬스를 시작하게 된 후부터는 생각보다 거울을 많이 보게 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헬스장에는 거울이 많이 달려 있고 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샤워를 하게 되고 샤워장에는 반드시 큰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몸을 가꾸고 그 결과물에 대한 감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저도 제 얼굴 상태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건 잘 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몸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을 감상하거나 그럴 만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잡힌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몸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나의 몸의 비율은 이렇구나.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더 큰 단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헬스를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가슴, 넓은 어깨, 큰 다리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보다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몸의 사슬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 부위가 약해지면 다른 곳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독의 성질을 발견했다라는 주제고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I의 성향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사회생활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 헬스장은 정말 고독의 성지입니다. 가끔 소리를 지르고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자기 혼자만의 훈련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는 정말 I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혼자 음악 듣고 혼자 밀고 혼자 당기고. 세 번째 주제는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고 내 몸을 내가 일정하게 같은 방향 같은 부위에 힘을 주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쉬운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헬스는 정말 어려운 운동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만두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뭔가 더 어렵고 더 스킬적으로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헬스라는 운동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그 끝에 어떤 정점의 목표를 세우기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인데요. 헬스장에 자주 가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헬스를 왜 하는 거냐, 왜 헬스장에 매일 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마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가는 것, 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20분, 30분이 짬이 나더라도 운동을 가는 것, 혹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점심시간에 점심을 굶어가면서 운동을 가는 것은 꾸준하게 하고 싶고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결돼서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 하면 다치고 남과 비교하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것의 의미는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고통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입니다. 6년, 7년 정도 했지만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죽을 것처럼 힘들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샤워할 때쯤이면 그 고통은 끝나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지연성 근육통이 있어도 이틀, 3일이면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키는 큰데 되게 말라가지고 근육이 정말 없는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이 자주 아팠어요. 뭔가 큰 병이 있다기보다는 되게 찌뿌듯하고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다 이런 생각도 거의 든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몸이 이렇게 뭔가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통증도 자극과 계속 운동으로 뭔가 근육에 고통을 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게 이겨내지면서 이거 점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멋진 몸은 아니지만 강해지고 있다 입니다. 우리가 SNS나 유튜브에서 보는 헬스 트레이너나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몸을 보면 정말 조각 같고 아름답죠. 그에 반해서 나는 운동을 오래 했지만 생각보다 몸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식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운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어제보다 혹은 일주일 전보다 1년 전보다 분명히 몸은 성장을 하고 있고, 몸뿐만 아니라 자세,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도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몸이 커지고 예뻐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유지해 나가고 있고 강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부상 때문에 부상은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건데요. 모든 운동 다 마찬가지지만 부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상을 당하면 쉬게 되죠. 그때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왜 다쳤는지, 내가 혹시 욕심을 내진 않았는지, 혹은 그 무게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또 반대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부상을 당하면서 점점 더 앞으로의 부상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부상 당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부상당했던 부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주제는 멋진 몸은 아니지만 멋진 마음을 얻었다입니다. 헬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음이 우울해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성공적이었고 마음이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해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머리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 당연한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술, 담배, 친구와 이야기한다든지 명상, 노래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운동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꼭 헬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운동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취미들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의 기준에서는 이것을 매일 하고 또 계절에 상관없이 하고 시간 제약이 없게 하고 혹은 어떨 때는 장소의 제약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번째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의미를 알았다인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성향이고 혼자 운동할 때가 대부분이고 또 그게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 파트너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저도 PT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는 나름의 또 그런 맛도 있지만 가끔 파트너 운동을 하게 되면 인간은 원래 나약해서 8개에서 멈출 것 같던 것을 옆에서 하나 더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주면 또 2개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또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50kg로 했다가 10kg는 도저히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했다가도 파트너가 있으면 그것을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서포트를 받으면 그것을 1개, 2개 해내다 보면 그 무게에 적응하게 되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또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꽤 매력적이고 재밌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회사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코칭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코칭의 스킬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같이 파트너 운동을 하면 되겠지만 처음 하는 초보자들의 운동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코칭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업무와는 전혀 다르게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할 수가 있죠. 운동은 직접적으로 고통이 있고 숨이 차고,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엄청 몰아붙이기도 하고 혹은 파이팅을 해보기도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운동에 취미를 붙이고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저보다 더 발전되면 부럽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밀어붙이진 않았나? 혹은 내가 동기부여를 부족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주는 방식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에 관심을 갖고 더 잘해보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럼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서로 기분이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헬스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10개의 주제를 쪼개서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제가 헬스를 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